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 딱 세 가지를 골라 알려드립니다. 3포인트고요.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로 봐주실 부분 바로 건설입니다. 방송에서 건설주 얘기를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늘 장 두각을 나타내다가 지금 약간 윗꼬리도 달립니다. 오늘의 강세 흐름 배경에는 어떤 것들 보세요? 네, 우선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한 수익을 드리는 것도 괜찮지만 좀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건설주를 준비했고요. 저희 3포인트. 근데 조금 전에 선택과 집중 같이 보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은 코너명을 말한 게 아니고 제 투자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네. 그래서 저도 선택과 집중하는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주를 신규 매수보다는 네네. 보유하신 분들께 조금은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건설주를 나는 신규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뭐 비중 한 5% 내외 가능한데 요거를 손 팀장이 건설주 준비했으니까 연말까지 가져가 볼까? 라기보다는 좀 스윙 관점으로 기대 수익률 한 10에서 15% 정도만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올라왔을 때는 이제 약간의 약손실권을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특히 뭐 건설주를 사야 된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뭐 제약바이오나 로봇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음식료나 패션, 건설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건설이 좀 강한 것 같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 관련 공부를 하다가 올해 초에 이런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건설주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도 있고 이제 건설주마다 다르지만 이 PF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도 있고 만약에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거나 제거될 가능성이 보이거나 어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을 때는 공략을 해봐야 된다. 이런 리포트가 올해 3월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조용히 사라졌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건설 관련 종목들이 PBR이 0.3에서 0.5배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 모멘텀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맥점을 잡고 바닥을 다지고 있고 오늘 건설 대표주 한 6개 종목, 7개 종목이랑 건설 중소형주를 찍어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나오는 종목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시점이 오늘이 아닌가 판단이 돼요. 뉴욕 시장에서도 이제 주택업체인 DR 호튼이 오늘 7.26% 상승했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용품 판매업체 홈디포는 꽤 유명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홈디포 같은 경우는 2.79% 상승하면서 건설주 중에서는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소액 정도 투자해 볼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건설주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약손실권로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저는 관심 종목으로 HD 현대산업개발이랑 DL ENC를 갖고 왔어요. HD 현대산업개발은 특출나게 오늘 1등이었고 DL ENC 같은 경우는 3등이었다가 2등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보면은 이제 PF 노출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PF 노출도가 중소형 건설사들은 상당히 심합니다. 그 다음에 뉴스를 보시면 이제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 중소형 건설주들은 파산했다는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20개 기업 정도 파산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 대형 기업들 중에서도 대우건설이랑 GS건설은 조금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HD현대산업개발이랑 DL ENC 같은 경우는 노출도가 적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이 범현대가가 나이스 신용평가로부터 신용 상향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HD 현대산업개발은 좀 긍정적이다. 근데 좀 아쉽네요. 이 현대건설하면은 HD 현대산업개발이랑 현대건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현대건설은 약간 도로, 항만, 플랜트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전 관련주 하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지만 현대건설 많이 이용하시는데 현대건설은 오늘 좀 단기적인 차익실을 나오는 것 같고 확실하게 투자분들은 이 빌라, 아파트랑 관련 있는 건설주를 좀 보시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L ENC인데 실적 향상폭은
DL-ENC가 제일 큽니다. 건설주 중에. 근데 안정성은 HD 현대산업개발도 갖고 있다. 그다음 DL-ENC를 보니까 수주 뉴스랑 재건축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DL-ENC 같은 경우는 3,817억 원 규모의 잠실 우성 4차 재건축 수주를 진행을 했고 한 가지 조금 재밌는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부각이 되면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부각이 되겠지만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상한가를 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부산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규모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미주공 아파트라는 곳인데 사파전인데 거기에 DL-ENC가 참여를 하는데 기자분께서 써주셨어요. DL-ENC가 참여를 했을 때 낙찰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DL-ENC가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수요 예측에서 목표치가 8배 몰렸다. 그래서 보통 회사채는 뭐 국채나 국공채나 이런 특수채에 비해서 약간 이 입찰률이 많이 안 나오는데 입찰률이 8배가 몰렸다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그 어떤 종목을 사셔도 좋다라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매매를 잘 못하신 분께는 딱히 권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네. 다양한 투자이스 관점을 권해드리는 거고 그나마 나는 리스크 관리 잘합니다. 건설주 굉장히 생소한데 한번 투자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께는 저는 HD현대산업개발과 DL-ENC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뉴스 다 굉장히 좀 솔깃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알짜배기 노른자 땅의 재건축 같은 경우도 워낙에 입찰이 안 들어가서 유찰되는 경우 많았는데 4파전이나 되고 그 가운데서 DL-ENC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회사채도 이렇게 또 흥행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약수익, 약손실에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얘기를 해주셨다면 박스권 상단 오면 정리하는 그런 전략인가요? 네, 단번 이제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꾸준하게 이제 수급 동향을 체크해야 되죠. 내가 만약에 기준금리가 딱 되고 이 언론에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해줘가지고 네. PF 리스크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안정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 좀 드라이빙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PF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르듯이 우리가 파생상품 매매할 때도 그 평가 손실이 넘어가면 반대 매매가 강제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PF 리스크 익스포저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증권사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위험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이제 이 건설사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채가 줄어들면은 익스포저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우리가 뭐 9월, 11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100%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가지고 혹은 내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그냥 덮어두고 보시기보다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가능성이 더 커져서 증권사에서 이런 긍정적인 데이터를 해주면 좀 드라이빙을 걸어보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박스권을 종목마다 1차, 2차, 3차 걸어놓으시고 이 해당 구간에 도착했을 때 분할 매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소식인데요. 삼성전자 의료 AI 업체인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래 삼성전자 이 헬스케어의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하는 이벤트 있었죠. 갤럭시 링이 공개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오늘 한 기사 보니까 이제 슬슬 파리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출국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선수들 손에서도 이 갤럭시 링을 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일단은 엘리먼트 이 회사, 이 바이오 회사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또 국내 의료 AI도 오늘 탄력 좋은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오늘 시장만 좀 좋았으면은 약간 통신 장비 말씀드리듯이 좀 신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뭐 제약바이오나 뭐 내수주 이런 쪽으로 봤다고 한다면 의료 AI가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엘리먼트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기업이죠. 미국 기업이고, 이제 의료 AI 쪽에서는 가장 큰 성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출도 이제 $1000만 이상, 이제 1000억 불 이상 나오고 있고, 영업 이익도 확인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의료 AI에서도 뭐 판독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쪽 기술인 거예요? 네, 암 쪽 판독하는 기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전략적 투자자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MS가 오픈 AI 하듯이 어떤 경영권을 참여하는 게 아니고 약간
투자 조건이죠. 그래서 전략적 협업으로 이 기업이 시너지를 냈을 때는 이제 좀 배당을 받는 그런 쪽으로 전략적 협업 투자자를 좀 참여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뉴로핏이라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열심히 해봤는데 뭐 코넥스나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고 비상장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뉴로핏이 일본에서 이제 건보료 대상에 지정이 됐다고 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셀트리온이 예전에 미국의 PBA 통과가 됐을 때 PBA가 통과되고 이 건보 대상이 지정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의료 AI에 총 3가지 뉴스가 있을 때 기준금리가 한 50%의 변동성을 야기해줬고 그다음 삼성전자가 한 30%, 그다음에 이 뉴로핏이라는 기업이 한 20%의 변동성을 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의료 AI 보면은 한 3분의 2 이상이 상승을 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가 밀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제가 다 찍어봤습니다. 네. 근데 뉴스는 다 좋아요. 뭐 어떤 임상 뭐 FDA 승인 기대감, 어떤 이 진단 기기를 개발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흑자 기업이 딱히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흑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실적 가시화를 못 보여주면은 제가 자리를 떠났을 때 약 일주일 정도는 이 추이가 유지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도 뭐 이 위원들 발언이 엄청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분들 말씀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발언이나 기준금리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IB 분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 굉장히 묵묵하게 좀 닫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나와주면 이쪽에서 단기적인 차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가 의료 얘기하면은 루닛, 뷰노, 뭐 JLK, 딥노이드, 네. 신테카바이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 탑픽은 뷰노입니다. 제 탑픽은 뷰노고 루닛을 2등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뷰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호재를 동반했어요. 유일하게 이제 뉴로핏과 더불어서 호재를 동반한 기업입니다. 딥카스라고 하는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의료기기인데 이 기업이 미국의 FDA 승인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랫단에 뭐 신테카바이오, 뭐 랩지노믹스, JLK 이런 종목들을 봤는데 눈에 띄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은 루닛이랑 뷰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제일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루닛 같은 경우는 최고 사업 책임자의 테리 토머스라는 볼파라 대표를 이제 CBO로 이제 선임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루닛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유상증자 진행을 해서 유상증자 진행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분을 참여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안타깝게도 자본 조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악재가 반영이 됐어요. 근데 청약도 안전하게 했고 모금도 확정적으로 했고 그걸 이제 볼파라 지분을 투자하면서 볼파라 지분을 완료하면서 이제 거기 있던 대표분이 이제 CBO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리포트가 이 암 진단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와 AI 바이오마커인 루닛스코프를 통해서 매출 1,000억 원을 도전을 하겠다. 근데 제가 이 루닛을 2등으로 꼽은 이유가 뭐냐면 올해 중순에 17% 정도의 락업 물량이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뷰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공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죠. 뷰노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루닛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 금액과 변동성이 뷰노가 더 큽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루닛은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7월 한 20일 정도, 7월 20일 이후에 이 락업 물량 나왔을 때 물량이 언제 나온지 보고서 눌림목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거기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군 자체가 작년 하반기에 워낙에 뜨거웠기 때문에 그때만큼 좀 거래가 터져줘야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새로운 또 국면이 접어들 텐데 이 부분이 오를 땐 좋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계속 발목을 좀 잡더라고요. 지금 수급상으로는 좀 거래 좀 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거래 대금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 저는 약간 좀 긍정적인 말씀보다 리스크 요인을 꼭 집어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의료 AI랑 로봇의 공통점이 사실 이 기업들 리포트를 작년 상반기부터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흑자 전환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인 매매를 지향하는 타입이라서 이 기업들이 흑자가 유지가 되어야지만 저는 드라이빙을 걸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뭐 두산 로보틱스랑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가고 있고 루닛이랑 뷰노 잘 가고 있는데 초를 치는 게 아니고 이런 흑자 타이밍이 늦었을 때 차익이 나온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기술적 위치가 안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급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단기 수익 관점 접근하셨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를 시장에서 크게 괴념치 않으면 드라이빙을 거는 거고 이런 손 팀장이 이야기했던 리스크를 투자분들이 생각을 하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짧게 확인하신 다음에 관종에서 지우면 안 되죠. 변동성 크니까. 그 다음에 이런 실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다시 접근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쭉 이어져서 금리와 관련된 어떤 시장의 센티멘트에 다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는 있다. 이 부분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계속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 AI 요즘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데요. 재료도 많습니다. 관심주로 뷰노, 루닛 이렇게 두 종목 주셨어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다음 주를 내다보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훑어주시죠. 네, 한 줄 평을 뇌동 매매보다는 확인 매매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기술적 분석이나 뭐 수급 강도, 차트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바닥을 잡았는지 저희가 좀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시장을 모르고 수급을 보면은 꽤 많이 나옵니다. 오늘 코스피 전기전자의 외국인 순매도가 5천억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순매도가 많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전기전자랑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공부를 해보면 그들이 올해 상반기 동안 매수했던 금액이 사실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음봉 나오고 있는데 제가 무작정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수했다가 물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이제 지금 보는 게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상했던 단기 재료 모멘텀이 나오면서 줄이는 거죠. 줄인 다음에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할 겁니다. 왜 매수할 거라는 걸 아냐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언제 바닥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요일에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보통 조정이 3일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이 판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전량 매도하시거나 SK하이닉스를 전량 매도하셨을 때는 만약에 오늘 뉴욕 시장이 PPI 발표하면서 단기 조정 마치고 반등 나왔을 때는 약간 초조해질 수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월요일날 바로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과거 동향을 봤을 때는 아마 화요일 오후나 수요일 오후에는 좀 바닥을 다질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건설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어 CPI가 일반 CPI보다 확실하게 예상치를 확연하게 줄여주는 모습인데, 여기가 이제 에너지, 건설 주거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건설 주거비가 확실히 잡혀주면서 오늘 건설주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테슬라가 기술주들의 하락을 저는 뭐 앞잡았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게, 금요일 뉴욕 시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CPI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랑 10시 반 사이에 발표가 되면서 기술주들은 바로 음봉을 찍혔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양봉이 찍혔어요. 15분간. 근데 이제 15분간 양봉, 음봉, 음봉이 돼 30분 봉이나 1시간 봉을 바꾸면 음봉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테슬라는 기술주들과는 달리 가려고 했었는데 이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음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투자분들께서는 뇌동 매매보다는 확인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확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일정에도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CPI 발표 직후에 투자분들이 긴가민가다 이런 반응을 보이셨으면은 뭐 미국이나 뭐 일본에서 발표하고 있는 뭐 소매 판매나 이런 경제 지표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CPI 발표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왔네라고 하면서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뭐 무역 수지나 소매 판매 발표하지만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좀 체크는 해봐야겠죠. 네. 금융주들, 미국 금융주들 발표하고 ASML 발표하고 있고, 뭐 근데 이 위원들의 연설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이나 뭐 델리 위원, 보우먼 위원, 그나마 좀 비둘기적인 윌리엄스 의원들 위원 연설 발표가 있고, 베이지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향후 경제 동향들 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FMC가
다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아니고요. 다다음 주입니다. 근데 투자분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PC 발표했고 CP 발표했고 연준 위원들 발표하고 다다음 주에 FOMC 열리는 가운데에서 투자분들 투심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현지 시간으로 30일, 31일, 우리 시간으로 8월 1일에 발표될 내용들 있고요. 이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연준 위원들의 일정들은 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화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계속 있네요. ASMS 실적은 수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꼼꼼하게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주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